횟집에서 쌈장에 회를 찍는 순간 옆자리 시선이 느껴집니다. 아, 저 사람 회 맛을 모르는구나. 그런 눈빛이죠. 초고추장도 모자라 쌈장이라니. 회는 간장에 살짝 찍어야 제맛이라는 분들 앞에서 쌈장 손이 가면 왠지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초고추장, 이게 회의 정통 소스가 된 게 대체 언제부터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고추장으로 회를 먹은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길게 잡아야 150년 남짓, 500년 조선 역사에서 보면 거의 막판에 등장한 셈이죠.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회를 뭘로 먹었을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회 문화부터 짚어보죠. 우리 조상들이 회를 즐겼다는 기록은 고려 중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규보의 시에도 생선회 이야기가 나오고 목은 이색은 좋은 고기 잡아 눈발처럼 잘게 회치고 막걸리에 거나하게 취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조선 초기 서거정도 동문선에서 흰 막걸리와 붉은 회가 꿈에도 그립다고 썼죠. 회와 막걸리의 조합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회는 뭘로 먹었을까요? 18세기 중반 영조 때 유중님이 펴낸 증보 살림 경제의 구체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 회 겨자즙 만드는 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생선회를 뜨는 법과 함께 겨자를 양념으로 쓴다는 내용이죠. 초고추장이 아니라 겨자장이었던 겁니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고추가 한반도에 들어온 게 임진왜란 전후 대략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사이로 추정됩니다. 지복유설에 따르면 남만초, 그러니까 고추에는 강한 독이 있어서 외국에서 처음 들어왔기에 외겨자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소주와 함께 팔았는데 이걸 먹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하죠. 초기에는 독초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고추가 식용으로 자리 잡고 고추장이라는 발효 양념이 등장하기까지는 또 10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고추장 담근법이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건 1766년 증보 살림경제입니다. 여기에 고추장 맛을 좋게 하려고 말린 생선이나 다시마를 넣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영조 때인 1740년 수문사설에는 순창 고추장 만드는 법이 나옵니다. 전복, 큰 새우, 홍합, 생강을 넣어 만들었다고 하니 당시 고추장이 얼마나 고급 양념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추장이 18세기 중반에야 문헌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면 초고추장은 언제 나왔을까요? 초고추장이 회와 함께 언급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9세기 말에 나온 시위전서입니다. 여기에 고급 어종인 민어의 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고추장으로 회를 먹는 문화는 아무리 올려잡아도 19세기 후반, 길어야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겁니다. 150년이라고 하면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 식문화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간장은 삼국시대부터 먹었고 된장도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에 비하면 초고추장은 거의 신참 양념인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초고추장이 회의 정통 소스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초고추장에 회를 찍으면 살이 단단해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고추장의 산 성분이 생선 단백질과 반응해서 식감이 쫄깃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린내를 잡아주는 건 물론이고요. 이런 실용적인 이유가 초고추장을 회의 단짝으로 만든 배경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지금처럼 냉장 유통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비린내가 강한 생선을 먹을 때 초고추장의 강한 맛이 필수였던 거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지금도 지역마다, 어종마다 회를 먹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왜 간장을 고집할까요? 목포에서는 왜 막걸리에 간장을 섞어 먹을까요?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왜 쌈장까지 동원하게 됐을까요? 지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횟집 가면 대부분 간장과 와사비가 기본으로 나옵니다. 초고추장을 달라고 하면 주는 집도 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의아한 표정을 짓는 분도 계시죠. 반대로 서울 횟집에서는 초고추장이 기본이고 간장은 따로 요청해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생선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부산부터 살펴보죠. 부산의 간장 와사비 문화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890년 일본인들이 인천에 최초의 양조간장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후 부산에도 일본식 간장 공장들이 들어섰죠. 일본은 이미 에도 시대부터 간장 생산을 산업화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일본에만 간장 제조사가 1600개가 넘었다고 하니 간장에 대한 그들의 집착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식 식문화가 먼저 들어왔고 그중 하나가 회에 간장 와사비를 찍어 먹는 방식이었죠. 일본에서 사시미는 간장에 살짝 찍어 생선 본연의 맛을 즐기는 음식입니다. 와사비의 알싸한 향이 비린내를 잡아주면서도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다음 생선의 맛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죠.
이런 방식이 부산을 중심으로 경남 해안가에 퍼져나간 겁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일본 것을 따라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잡히는 생선들, 특히 관거나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은 담백한 맛이 특징이죠. 이런 생선에는 강한 맛의 초고추장보다 간장이 더 어울린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이 맞물려서 부산만의 회문화가 형성된 겁니다. 이번엔 전라도로 내려가 보죠. 목포하면 홍어입니다. 삭힌 홍어 특유의 톡 쏘는 맛과 향. 처음엔 고역이지만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그 맛. 목포 사람들은 이 홍어를 어떻게 먹을까요? 홍어 삼합이 유명하죠. 삭힌 홍어에 돼지고기 수육, 묵은지를 함께 싸서 먹습니다. 여기에 막걸리를 곁들이면 홍탁삼합이 됩니다. 그런데 홍어회 자체를 먹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목포에서는 소금기름장이라는 독특한 소스를 씁니다. 참기름에 소금, 깨를 넣어 만든 간단한 양념이죠. 어떤 집에서는 막걸리 식초로 만든 초장을 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홍어는 다른 생선과 성격이 다릅니다. 삭히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서 특유의 자극적인 맛과 향이 나죠. 여기에 또 자극적인 초고추장을 더하면 맛이 충돌합니다. 오히려 담백한 소금기름장이나 부드러운 막걸리 초장이 홍어의 강렬함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라도의 초장 사랑은 또 특별합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으면 놀랄 이야기인데 전라도에서는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김밥도 초장이죠. 심지어 보쌈이나 족발, 삼겹살 같은 고기류도 초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도 밖에서는 생소한 풍경이지만 생각해보면 나름 논리가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의 느끼함을 초장의 새콤함이 잡아주는 구도죠. 돼지고기와 김치가 잘 어울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어떨까요? 서울의 회 문화는 조금 복잡합니다. 전통적으로 서울은 바다와 거리가 있는 내륙 도시였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을 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서울에서 회라고 하면 원래 생선회보다는 육회가 더 익숙했습니다. 생선회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냉장 유통이 발달한 이후입니다. 서울 횟집에서 초고추장이 기본이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강한 양념으로 비린내를 잡을 필요가 있었죠. 또 하나, 서울 사람들의 입맛 자체가 자극적인 맛에 익숙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매운 떡볶이, 얼큰한 짬뽕, 화끈한 불달까지 담백한 맛보다는 확실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쌈장입니다. 쌈장을 회에 찍어 먹는 건 사실 꽤 최근의 일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시골에서 올라온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게 고추장이냐 된장이냐며 타박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쌈장 자체가 고추장과 된장을 섞어 만든 현대적인 양념이니까요. 이 쌈장이 회에까지 영역을 넓힌 건 고깃집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삼겹살 먹을 때 쌈장 찍어 먹다가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횟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쌈장을 찾게 된 거죠. 자, 이쯤에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 좀 먹는다는 분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흰살 생선에는 간장, 붉은살 생선에는 초고추장.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우선 흰살과 붉은살의 차이부터 짚어보죠. 생선살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미오글로빈이라는 단백질입니다. 헤모글로빈처럼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많으면 살이 붉어집니다. 참치나 고등어처럼 넓은 바다를 쉬지 않고 헤엄치는 생선들은 근육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니까 미오글로빈 함량이 높죠. 그래서 살이 시뻘겋습니다. 반대로 광거나 우럭처럼 바닥에 가만히 있다가 먹이가 오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생선들은 미오글로빈이 적어서 살이 하얗습니다. 재밌는 건 연어입니다. 연어살은 분명 붉은색인데 흰살 생선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연어의 붉은색은 미오글로빈 때문이 아니라 먹이 때문이거든요. 연어가 주로 먹는 갑각류에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살에 축적된 겁니다. 사유나 크릴을 안 먹인 양식 연어는 살이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료에 색소를 넣기도 하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흰살 생선의 특징은 담백함입니다. 지방 함량이 낮아서 100g당 지방이 대략 0.3에서 2g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구는 0.3g, 명태는 0.7g 수준이죠. 맛이 은은하고 섬세합니다. 이런 생선의 강한 맛에 초고추장을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선 맛은 사라지고 초고추장 맛만 남습니다. 그래서 흰살 생선에는 맛의 휘발성이 강한 간장이 어울린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찍어 먹어도 생선 본연의 풍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요. 반면 붉은살 생선은 다릅니다. 지방 함량이 높아서 100g당 지방이 5g에서 많게는 20g까지 갑니다. 방어나 참치 뱃살 같은 경우는 정말 기름이 좔좔 흐르죠. 맛이 진하고 고소합니다. 이런 생선은 담백한 간장만으로는 느끼함을 잡기 어렵습니다. 초고추장의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기름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붉은 살에는 초고추장이 어울린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참치 뱃살 같은 기름진 부위도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오히려 초밥으로 먹을 때 간장을 살짝 발라서 먹는 게 정석이죠. 느끼함은 곁들이는 생강 초절임으로 잡습니다. 한 입 먹고 생강 한 조각 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다음 초밥을 맞을 준비가 되는 거죠. 또 하나, 같은 흰살 생선이라도 개인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관거회를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분들도 많죠. 비린내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담백한 흰살이라도 초고추장의 도움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회를 간장에 살짝만 찍어서 기름진 맛을 온전히 즐기는 분들도 계시고요. 결국 과학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그걸 철칙처럼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흰살은 간장, 붉은 살은 초고추장이라는 공식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뿐이죠. 음식은 결국 먹는 사람이 맛있으면 그게 정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를 제대로 즐기려면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흰살부터 먹고 붉은 살로 넘어가라는 거죠. 이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맛이 강한 붉은 살을 먼저 먹으면 입안에 기름기가 코팅되면서 담백한 흰살의 맛을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한 맛에서 진한 맛 순서로 먹는 게 좋다는 논리죠. 만약 순서를 바꿔 먹었다면 생강을 씹어서 입안을 정리한 다음 흰살로 가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쌈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에 쌈장을 찍어 먹으면 맛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는 분위기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2000년대 초반 허영만 작가의 만화 식객에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습니다. 극중에서 초고추장을 찾는 손님이 등장하는데 속으로 회는 초고추장 맛으로 먹는 거라고 독백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이렇게 말하죠. 생선회란 생선의 섬세한 맛을 즐기는 것인데 강한 초고추장을 같이 먹으면 모든 생선회의 맛이 구별되지 않고 초고추장 맛으로 통일된다. 이 장면이 꽤 논란이 됐습니다. 마치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사람은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는 거죠. 사실 이 에피소드의 맥락은 양식 생선과 자연산 생선을 구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한 양념에 찍어 먹으면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죠. 하지만 그 뉘앙스가 초고추장 자체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반발이 생긴 겁니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먹어온 방식을 무시한다는 비판이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논쟁이 초고추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간장파가 득세하면서 이번엔 쌈장까지 공격 대상이 됐죠. 초고추장도 강한데 쌈장은 더하지 않냐, 된장 냄새가 생선 맛을 다 덮어버린다, 이런 논리입니다. 횟집에서 쌈장 손이 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쌈장파의 논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만든 양념이죠. 된장의 구수함과 고추장의 매콤함이 중화되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맛이 납니다. 장류 중에서 호불호가 가장 적은 양념이라는 평가도 있죠. 외국인들에게 한국 장류 중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으면 쌈장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남자 유튜브에 나온 크리스 신부는 천국에도 쌈장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쌈장을 회에 찍어 먹는 게 이상한 조합일까요? 생각해보면 회를 상추에 싸서 먹는 건 흔한 방식입니다. 상추쌈에 쌈장을 넣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렇다면 회와 쌈장이 한 입에 들어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삼겹살 먹을 때 고기를 쌈장에 찍어 먹는 것처럼 회를 쌈장에 찍어 먹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결국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초고추장이 틀리고 간장이 맞는 게 아닙니다. 간장이 고급이고 쌈장이 저급인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초고추장으로 회를 먹은 역사는 길어야 150년입니다. 간장 와사비 조합이 부산에 퍼진 건 일제강점기 이후고요. 쌈장은 더 최근에 등장했죠. 어떤 방식이든 다 나름의 역사와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소스보다 생선의 신선도와 품질이 훨씬 결정적이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간장에 찍어 먹어도 싱싱하지 않은 회는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갓 잡아 올린 신선한 회는 뭘 찍어 먹어도, 아니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맛있죠. 소스 논쟁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종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광어와 우럭은 담백하니까 간장이 어울릴 수 있고, 방어나 참치처럼 기름진 생선은 초고추장의 산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홍어처럼 특수한 생선은 또 그에 맞는 소스가 따로 있고요. 하나의 공식으로 모든 회를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회를 겨자장에 찍어 먹었습니다. 초고추장이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이고 간장, 와사비가 퍼진 건 일제강점기 이후입니다. 쌈장은 더 나중에 회 소스로 합류했죠. 어떤 게 전통이고 어떤 게 정통인지 따지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져 왔을 뿐입니다. 횟집에서 누가 쌈장에 회를 찍어 먹는다고 해서 이상한 눈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초고추장을 듬뿍 찍어 먹는다고 해서 맛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각자 맛있는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오늘 영상을 보셨으니 이제 아실 겁니다. 초고추장이 회의 전통 소스라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도 생각보다 짧은 역사가 있다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달성입니다. 맛의 근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